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미국 법무부가 미국 및 전 세계 선거 무결성 조사, 다시 말해 선거 부정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미 언론 매체인 린델TV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선거 부정 조사까지 착수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이 기사에는 한국 시민들이 서울에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스탑 더 스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 성향 뉴스 채널인 뉴스맥스는 한국의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지난 3일 열렸던 이재명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 언론의 비겁한 행태를 통렬히 질타한 김소연 변호사와 심규진 교수의 지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윤성 씨는 4일 미국 린델TV 보도 화면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린델TV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과 전 세계의 선거 무결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화면에서 한국 시민들이 스탑 더 스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장면도 나왔다. 지난달 말에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온 것을 묶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폭스뉴스에서 FBI에서 2020년 미 대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거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린델TV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지만 트럼프의 적극적 후원자인 베개 사업을 하는 린델이 만든 언론사로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일을 빨리 알고 보도하는 언론사라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CNN 등 주요 언론사는 친민주당 쪽이다. 대선에서도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며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내보냈었고, 우리나라도 이를 그대로 내보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언론과는 잘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소통하기보다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CNN 기자에게 면전에서 가짜뉴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존 주요 언론은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에 가까우며, 그래서 그들을 과거의 유산인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며 조롱한다. 이런 언론사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들이 기존 기득권과 중국과 연루돼 부정선거를 제대로 언급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가 미국 부정선거와 묶어서 한국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더 이상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SNS와 유튜브는 있고, 우리도 미국처럼 시민들이 모여 조직화하여 미국과 연대에 활동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는 움직임, 특히 린델TV에 주목할 만한 보도 내용, 즉 미 법무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이윤성 씨가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보수 성향 뉴스 채널인 뉴스맥스가 지난 6.3 대선 등의 중국 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맥스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뉴스맥스는 이재명을 한국의 버니 샌더스에 비유하면서 그의 당선이 한국 내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버니 샌더스란 미국 민주당 쪽에서 특히 아주 급진좌파로 꼽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뉴스맥스 기사에서는 중국이 온라인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언급됐습니다. 미국 내 보수 진영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더 우호적일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맥스는 한국 내 보수층과 미국 내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와 이에 따른 안보, 경제적 영향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 방향성이 한미동맹, 한중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외교 현안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뉴스 채널로 폭스뉴스와 함께 보수층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미 대선 이후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시청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폭스뉴스나 CNN, MSNBC 등 대형 방송사보다 낮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보수 성향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한 영향력은 맥스뉴스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내에서는 폭스뉴스, 뉴스맥스 등 보수 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대선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경계심 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고던 창은 최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친중, 친북 성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에서 멀어질 경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던 창은 또 지난 6.3 대선을 정당하지 못한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보수 매체들은 한국의 정치 변화와 외교 노선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북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관련한 고던 창, 모스탄 등 트럼프 측근의 미국 내 기자회견이 미국 언론계와 미국 정치권에도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던 창은 특히 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아주 높이 신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며 최근 국제선거감시단 단장으로 한국을 다녀간 모스탄 역시 미국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하면서 트럼프 및 트럼프 측근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주요한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미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7월 3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미국의 경내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추진한 감세 지출 삭감 법안 통과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 미국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부정선거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등 미국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제는 카메라가 켜진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설들에서 선거가 완전히 사기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는 카메라가 켜진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전에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아예 언론에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타부시하고 금기시하는 어느 나라가 있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 4.15 총선부터
지금 5년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에서 그 물꼬가 터지면서 과연 그 물꼬가 한국으로도 도저히 밀려올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대 진영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 했고 이는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자신과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와 범죄자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 및 반대 진영, 즉 민주당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나는 해야 할 모든 것을 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다행히도 많은 방송에 출연해 상황을 알릴 수 있었다면서 미디어를 통한 해명과 지지층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가령 무슨 CNN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트럼프를 완전히 속말로 또라이 취급을 했지만 그래도 가령 폭스뉴스나 뉴스맥스 또 워싱턴 타임스 혹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트위터 현재의 X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래도 트럼프가 말을 할 수 있었고 트럼프 본인도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서 직접 그걸 통해서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통적인 친민주당 성향의 좌파 성향 언론계와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대한민국은 대단히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현재의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 그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온라인 매체 그런 정도 외에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메이저 언론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따끔한 질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열렸던 이재명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혹시 여러분들이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태도도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본 기자들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얼마나 아주 소위 악랄하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 정말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내면서 악랄하게 그런 짓을 했던 한국의 언론사와 기자들이 막상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얼마나 순한 양이 됐는지 모두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저도 기자님들 존경하고 친한 분도 많지만 요즘 언론은 그저 광고 받으려 권력에 줄 서거나 대단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비트는 행태가 많습니다. 3일 이재명의 2시간 자화자찬 쇼를 보고 있자니 배추 총리 김민석, 태양광 가족사업 정동영, 부동산 아빠 찬스 조현 등 내각 인사 참사나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등 관세 협상 난항, 전작권 환수하며 주한미군 철수 노리는 공작에 그 어느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윤석열의 추상 같은 도덕 잣대를 들이밀며 민생토론회와 기자회견 혹평하던 언론들이 이재명이 전라도 광주 강기정 시장 혼내는 건 대통령이 돌아왔다며 환호작약하는 모습도 있고요. 참 할 말을 잃게 하는 언론들이지만 이럴수록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말처럼 언젠가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길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김어준과 문재인의 형님 아우 짝짝꿍을 보고 있자니 새삼 지금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파 국민들이 안쓰럽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65% 나오는 것은 우파 지지층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적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조롱이다.
그리고 위안과 유흥이다. 김어준은 맨날 끽끼덕거리면서 좌파 루저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기죽지마 총수가 있잖아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면서 진지전을 이어가면서 기어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렸다. 윤석열은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이고 배신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응징한 것이다. 그러니 김어준은 그 루저들에게는 정치적 신이며 교황이다. 김어준이 그간 좌파에서 몰아낸 기회주의자 웰빙 분탕종자들이 누군가? 바로 손학규, 안철수, 이낙연 같은 인물들이다. 그들이 이번에 다 이쪽 와서 기웃대고 있네. 지금 우파 지지층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이재명이 우리 편이 아닌 게 슬프다. 우리는 왜 김어준이 없냐? 좌파들이 부럽다고 그런다. 좌파들이 쫓아낸 인물들이 여기 와서 약 팔고 있는 사이 좌파들에게 아양 떠는 인물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모욕하고 우파를 아작냈다. 윤통 까면서 그 잘난 척하는 기자들 명비어천가 즉 이재명 용비어천가 부르느라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다. 기자회견 때 제대로 된 질문 하나 하는 인간이 없다. 기레기가 기레기임을 넘어 정작 주먹과 몽둥이에 약한 위선자들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재명 정권의 업적인 거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파 진영의 언론과 정치는 불임 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지지층에게도 외면받게 되며 좌파 전체주의의 부역자와 이중대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신규진 교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이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